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왜 메나테크가 기회일까? 라는 거거든요. 제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링크가 과학인 것을 하나 설명드리고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타이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인구가 74억이에요, 지금. 73억 4,900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15년도에. 그래서 일본의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미래역표라고 해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져주는 경고에서 2020년에 일본 여성 절반이 50세 이상이다. 이런 추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전 국민이 셋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국 이미지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한 명을 못 넣고 있어요.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보면 0.98인가요? 네, 요 정도 통계거든요. 한 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인구가 던져주는 게 이제 피가 모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3년도에 3집 중 한 집이 빈집이다. 일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주택 수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는 걸 보면 요 중간 지점 보면 24년도 요 정도 보면 이제 수요가 마이너스로 돼 있죠. 집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세 집 중에 한 집이 빈집이다. 이게 이제 한국도 곧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장이 부족하다.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장이 한국도 이제 장사가 좀 잘 돼요. 비즈니스가. 일본도 화장장이 굉장히 많고 돌아가셔도 어떤 때는 이틀, 3일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네. 지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2040년에 지자체 절반이 소멸한다. 보시면요. 이건 한국 통계인데 이 빨간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속한 지방이에요. 지자체 절반이 소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통폐합이 되겠죠. 어느 시와 어느 시가 통폐합이 되는 것이 뉴스에 가끔씩 나올 거고, 대학교도 통폐합이 되고,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제 대도시별로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그린 색깔이 있는 곳이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고요. 자, 그리고 2042년에 고령자 인구가 정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보시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래프가 가거든요. 이 통계를 볼게요. 20년 시차를 두고 비슷한 한국과 일본의 이제 GDP 성장률도 그렇고요. 노인 부양 비율, 총인구 증가율,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일 평균 소비 성향도 이렇게 정말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 경기를 따라가면서 일본에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게 L자 경기가 계속 가는 거죠. 한번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려고 아베 정권이 굉장히 부양을 하는데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사실은 부양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상품권을 20만 원을 찍어서 줘도 소비를 안 해요. 줘도 소비를 안 해요. 네. 그런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일본 지향이 2050년에 범죄 대부, 지금 떠나거나 이분이 굉장히 큰 투자가예요. 짐 로저스라고. 원인은 뭐냐? 부채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예요.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폐쇄성. 요 세 가지 때문에 일본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데 이제 보세요. 부채는 똑같아요. 한국도 부채가 나라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그리고요. 사회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폐쇄성이 강해져요. 근데 일본은 특히 더 심한데.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일본 제목으로 된 기사인데 일본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경제가 침체가 되면요. 한국도 그 옆에가 있고요. 일본이 침체가 되면요. 한국도 옆에가 있어요. 무역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세요? 한국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천만이 소비가 안 돼요. 1억 이상은 돼야 국내 소비로 그나마 근근히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1억 2천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중국은 뭐 13억, 15억 그렇잖아요. 물이 닫혀도 그 나라는 돌아가요. 내수가. 근데 한국은 내수가 안 돼요. 그래서 자영업이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하고 개인 저축을 보면 OECD 평균이 60%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50% 정도 되는데 한국은 20%대 여기 초반. 공적 연금이 굉장히 적고 나머지 빨간 것은 이제 노동이에요. 내가 수입을 일해서 창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저축으로 나머지를 채워야 100%가 되는데 가장 좋은 게 환갑이에요. 거의 몇 퍼센트예요? 90%죠. 거의. 세금도 많이 내는 대신에 사회적 보장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이런 데가 사회 보장이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세금을 더 내자 그러면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단 안 내고 버린 게 장땡이다 이거죠.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적절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OECD 평균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올 1월이에요. 19년 1월에 보면 아파트 전세가 하락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집보다 빠르게 떨어진 전세, 깡통 주택이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3억이었는데 2억 5천, 2억으로 떨어지면 나머지는 주인이 빚을 내서 전세가 나간다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는 어때요? 그게 8억짜리 2억을 내가 다시 내놔야 돼요. 그럼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이게 깡통이라는 표현이다. 이거는 한국이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1, 2억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출 끼고 하면. 그런데 나갈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집 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10명 중에 7명은 폐업을 한다. 이게 5년 통계인데 한국의 자영업자가 여기 32.8%예요. 일본은 13%. 10%대인데 30명 3배 정도가 많거든요. 이래서 많아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인구도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나눠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만성적인 적자, 적은 소득 때문에 문 닫는 거죠. 자,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대출 자금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정도예요. 자금을 빌려서 회전을 시키는데 이런 것도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뉴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안 좋은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게 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렇게 막연한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겪는 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되죠. 요거는 6차 산업에 있는 2002년에 개발된 거예요. 저번에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줘서 이것도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죠?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오, 계시네요. 그러면 염소하고 거미를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거를 어느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거가 있을까요? 6차의 바이오 쪽에 관련된 거예요. 자, 짐작이 안 가시죠? 맞아요. 염소 젖에서 짠 거미줄, 그래서 바이오스틸 이렇게 하거든요. 탄성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아내잖아요, 그죠? 염소 젖에서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이미 개발이 됐다. 이런 거예요. 2002년에. 그래서 이것을 발표한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다 4차 산업에 목숨 걸고 막 투자를 하는데 6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먹을 거리가 없대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러니까 생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구글 안 쓰고 핸드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핸드폰을 만들어내도 로열티를 퀄컴에 다 주거든요. 삼성이. 그게 없으면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로열티도 다 내요. 만들어내면 낼수록 퀄컴이라는 회사는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PC도 마찬가지고. 자, 요것도 하나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로. 요거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유전자 조작을 요거는 이제 크리스토퍼라 해서 자르는 거예요. 색을 입히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빨주노 초파나 뭐 색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빨간 사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실현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6차적인 바이오 쪽에 있는 글리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건데요. 요거 있습니다. 요거 진짜 선물 드릴게요. 나는 뭐뭐입니다. 제가 책을 한번 드릴게요. 네. 곰은 곰인데 세 글자로 북극곰. 네, 곰 맞추신 분 사장님께 드릴게요. 곰은 곰인데 좀 말랐죠. 그죠? 이 클린한 곰은 아니고요. 예, 길게 보면 1km 정도만 가도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곰을 사냥할 수 있었는데 물개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10km를 헤엄쳐서 가야 되고 얼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음에 다시 올라와서 다른 얼음으로 또 타고 가려면 헤엄을 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진맥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주택가까지 내려온 곰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이게 온난화가 큰 문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얼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북극에서 얼었던 이 땅 속에 바이러스들이 이제 살아서 나온다 그래요. 따뜻할수록.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게 이 온난화에 던져지는 큰 충격입니다. 이 곰도 제가 이 슬라이드를 쓴 이유는 곰이 저 얼음이 얼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지금 우리가 시기가 이렇게 어렵지만 왜 어려운지를 우리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나라가 잘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나도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뭐 하네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곰처럼 느닷없이 이렇게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도서관에 100만 배 정도 되는 정보량이 매일 쏟아진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가 기술이고 돈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21세기 석유는 빅데이터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불러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혁신. 지금 스티븐 잡스가 얼마나 혁신적인가에 대해 굉장히 골몰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혁신의 대명사이지만 또 아파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건강 관리는 못하신 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제대로하고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글리코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 대체할 직업군을 보면 90에서 100%가 이런 직업군이 있고요. 80%, 90%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택시 기사들 막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우버 이런 비슷한 이게 뭐죠? 내비게이션 끼고 하는 우리 카톡 사업으로 하는 저 택시들 이렇게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4차 산업도 다 불법이에요. 우버 택시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4차 산업으로 하기가 여건 자체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학원과 학교로 15시간씩 있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계속 애들을 공부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에비토플러가 얘기했어요. 이 굉장히 한국의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구석이죠. 손도끼 가지고 무슨 먹을 거리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타임지에는 지금 이 태어난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보셨죠? 성인 남녀에게 100세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걸 물어보면 건강과 노후 생활비 이게 좀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환자 증가율을 통계로 32년까지 역사를 해보면 요래요. 당뇨 대사증후군이 3천만 명, 반수가 넘죠. 5천만이라고 봤는데 그리고 변비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5천만 명 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불임 인구가 82%다 남성.
열의 언어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계청 발표로 암으로 여자는 18년, 남자는 13년을 투병하다 죽는다. 일본은요 15년에서 20년 투병하다 죽는다. 이게 정설이에요. 예. 노인 병원들이 워낙에 많고 성업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2020년에 200조가 400조 정도가 예산인데 절반 정도는 예산이 의료비 지출로 나간다 이거죠. 지금은 한국이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죠. 미국은 이 재정이 펑크가 나가지고요. 맨날 데모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면 아프면요. 한번 뭐 째거나 수술하면 5,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무조건. 이거 웬만한 사람들 병원 못 가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 먹죠. 비타민. 그래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일본도 드럭스토어에 널렸습니다. 약이 널렸어요. 슈퍼처럼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진출이 되고 있죠, 지금. 자, 의학계의 4대 혁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천연두의 발견, 두 번째 혁명이 페니실린의 발견, 세 번째가 DNA 이론의 정립, 그리고 네 번째가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의 4대 혁명 중에 하나예요. 글리코 영양소 파트가. 전 시간에 우리 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글리코 파트가 6차 산업에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당 영양소 이렇게 불러요. 이것을 메나텍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 생물학 새로운 분야겠죠. 세계는 글리코 사이언스를 주목하고 있다. 자, 메나테크는요 94년에 설립이 돼서 26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136개국에 특허가 출원이 있고 우리 제품마다 특허가 있고요. 국제 특허는 한 80여 개가 있어요. 국제 특허가. 자, 그리고 R&D에 5천만 불 이상 투자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부채가 제로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기능식품을 파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부채가 제로다는 것은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다 이쪽은 IT에 강한 나스닥이거든요.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데가 전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자, 25년 때 엠브로토스가 처음에 96년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 2002년과 2016년에 엠브로토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로 18년에 다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시딩이라 해가지고 임상실험한 데이터예요. 75만 건의 임상실험을 한 데이터예요. 아까 특허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백그라운드가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이렇게 75만 건의 임상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고요. 돈도 많이 들어서 안 해요. 몇 개만 해야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은 굉장히 메나텍을 도움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에 있어서 공헌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연봉을 받고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메나텍이 지지하는 그 철학이 있거든요. 인류에게 건강을 온전하게 주고 싶어서 이 과학자들이 동참을 하는 거고요. 머리 슈프는 영국 왕립 회원들이에요. 굉장히 업적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굉장히 유수한 박사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드 멤버들 보시면요. 이분은 직접 판매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직접 판매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데 의장이 지금 이분이 직접 판매 회장이었던 분이 저희 보드 멤버예요. 자, 그리고 이분은 변호사, 전국 의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상무부 차관 역임하신 분, 미국 정부에서도 일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창업자 아드님이세요. 지금 작년까지 SPD였는데 골든을 가졌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지금 물려준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 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투자가로서. 자, 보세요. 또 보시면 이분은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회장 이거 아시죠? 이분이 보드 멤버예요. 빨간 책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로버트 트로트 이분은 A1 인터내셔널 사장이라고 하셨어요. A1도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아메이하고 A1하고 매출이 비등비등합니다. 이런 분이 보드 멤버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석자 교수인데 맥도날드 피자하우스 대행에 있어요. 마케팅의 그게 규제죠. 이런 분들이 보드 멤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품 하나를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분이 먹으면 보드 멤버가 M5의 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먹을 때 하나는 애플버터스를 아니고요. 이렇게 파이터 블렌드를 줘요. 북한 토지도 주고 있고요. 2012년에 2천만 개를 제공했어요. 자, 이렇게 파이터 블렌드를 요 보드 멤버들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투자가들이. 자, 그래서 M5의 기능은요 뭐냐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6주에 한 명씩 죽는데 이것을 살려보자. 굉장히 비행기 타시면 옛날에는요 동전을 모음이다라고 해서 대한항공 타시면 이렇게 유니세프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이런 거 돌렸을 거예요. 근데 영양소를 줍시다라는 캠페인을 막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 파이터 블렌드로 어린 아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포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게 우리 세포의 아까 선모 보통 얘기하는 털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세포에는 반드시 이런 털이 전체적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화가 되거나 아주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반명을 해요. 일찍 죽어요. 활성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사슬이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 나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엠블토스를 많이 드시면요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세포 하나당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현대인들은 요 정도 3만 개, 4만 개밖에 없다. 질병 걸린 분들은 10,000개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사선을 만드는 요 털을 만드는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영양을 받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수리를 할 것인지 보호를 할 것인지 면역을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세포가 병들었다면 사멸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 자기네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있어서 죽어야 될 세포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그게 암세포가 되고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것을 면역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세포가 통신만 잘할 수 있도록 엠블토스를 넣어주면 세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토매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포의 영양소를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5대 영양소가 이쪽 카테고리예요. 자,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필수 영양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5대 영양소에 이쪽 분야에 특허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진숙 사장님께서 이 철이라는 이 아이템 하나로 이진숙 사장님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벌이 되셨을 거예요. 5대 영양소에는요 우리가 필수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특허라는 조항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특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굉장한 돈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효 소송한 게 2007년도에 그 사건이죠. 특허 무효화 소송. 먹거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25개사 연합소송이거든요. 미국의 25개 제약사 연합으로. 그쪽을 다 통계를 매출을 내보면 330조 정도 되는 매출이에요. 한 해 매출이 330조. 그런데 메나텍 코리아는요 4,500억. 4,500억 거리가 먹거리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연합소송까지 해야 됐을까? 이게 식물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한미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조짜리 약을 개발해서 뭐 이렇게 펀딩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약 성분을 쓰고 싶어 하는 것 니드가 있는 거예요. 저 뭐 약이라는 건 케미컬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당 몇 가지를 써서 안전하게 세포가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천연에 있는 요 당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라는 거예요. 제약사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 바닥에 이렇게 보죠. 제약사가 볼 때는 이거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뉴스거든요. 그래서 특허 소송을 했던 거고요. 자, 필수 영양소는 이렇게 배터리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담당한다 그러면 기능별로는 잘 구성이 되겠죠, 그죠? 돌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겠죠. 게임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쪽 카테고리는요, 와이파이 기능으로 통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8가지의 당 영양소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핸드폰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 통신이 안 되면 말짱 꽝인 거예요. 다른 기능들은 수행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핸드폰을 게임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고유의 목적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도록 하는 건데 와이파이 기능이 독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독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와이파이에 칩 하나가 들어있는 게 퀄컴사에서 가지고 있는 로열티를 주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 줘요.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암세포고요. 요거는 면역세포예요. 우리는 5,000개에서 많게는 5억 개까지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자랐다 죽고 자랐다 죽고 그래요. 요 면역셀이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면역계의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진다는 거죠. 그 조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엠브로토스죠. 성모의 탈을 만들어주는 당 영양소입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오류가 되면 루푸스, 당뇨병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과면역, 면역이 너무 높아도 알러지, 비염, 아토피가 오고요. 저면역이면 암과 바이러스 이쪽으로 뇌쪽으로는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기타로는 부린, 생리, 심장 발현돼서 모두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주면 우리 세포는 스스로 정돈할 거 정돈하고 영양 줄 거 영양 주고 그렇게 일 처리를 알아서 합니다. 자, 과학을 주목하고 있는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가 여기 하포의 생화학 교과서. 그러니까 8가지 당이 이 안에 쓰여져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가. 자, 여기에 의사들이 보는, 약사들이 보는 교과서 내용에 8가지 당이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MIT 10대 기술의 글라이코믹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카테고리인데 여기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MIT에서 2004년도에 메나텍이 가서 당 생물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명실공히 메나텍이 당의 주인인 거예요. 자, 네이처지에도 이렇게 세포 이미지가 있고 여기 빨간 부분들이 당사슬이죠.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이건 사이언스인데요. 엠브로토스 글리코바이오로지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 엠브로토스가 있는데 실물이 게재가 되죠.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어디다 회사는 안 써있지만 이렇게 실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인은 우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보면 6개 정도가 있는데요.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 영양소와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기능들 이런 거에 대해서 6번 정도 노벨상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5%도 개발이 안 되어진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학문에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는 제품까지 만들어내서 출시를 했으니까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하는 기술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글리코믹스, 그래서 당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중에 글리코바이올로지, 당과 인체, 질병과의 관계성 연구 및 규명 분야에 미국 메나텍이라는 회사의 엠브로토스가 기초다. 엠브로토스를 빼고는 글리코바이올로지, 당생물학을 언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메나텍이라는 이름도 나와 있고요. 엠브로토스 콤플렉스도 이쪽에 나와 있어요. 나스라는 자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 영문 번역까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없죠. 그런데 엠브로토스가 기초라는 거예요. 당 생물학에.
다른 데서 당을 8가지 당을 연구하려면요 우리 걸 가지고 당을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발음도 말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천리를 가요? 보시면요 이렇게 가요. 구글로,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그죠? 글리코의 정보가 다른 없는데 천리 만리를 갈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이게 SNS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내 친구들, 가족들한테 글리코 연소가 전 세계로부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공한다. 이게 4,000원 들어있죠. 그래서 글리코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카테고리가. 4차 산업과 6차 산업을 넘나드는 굉장히 폭이 넓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경제와 공유 경제가 이제 다른데, 과거에는요,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하고 수익률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요, 구매가 아니라 공유를 하고, 이용을 하고, 수익률을 따질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얼마를 어떻게 팔면 수익률이 얼마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수익률이 얼마냐. 그런데 제로 비용이 얼마나 코스트가 낮으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만이 가지고 있는 비용 한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무실이 필요 없고요. 그죠? 투자금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다 쓸 수 있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다 쓸 수 있죠. 자, 비용 한계를 줄이는 거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글로벌 시가총액 스타트업을 보면요. 2008년과 18년을 비교하면 여기 보시면 애플, 아마존 이런 데가 올라와 있어요. 플랫폼 기업이라 해가지고 7개 정도가 올라와 있고 스타트업 기업이라 해서 최근에 2년 반 요 정도 되는 탄생한 기업 중에는 우버, 디디 출시, 이건 중국판 우버예요. 그다음 에어비앤비,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우버는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과 자동차가 필요한 것을 조인시켜주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어도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한계가 제로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도 집 한 채가 없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유와 아이템과 아이템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뭐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까요? 많아지죠. 그러면 엔도토스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나는 거기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을 글로벌로, 카톡으로, SNS로. 이게 제로 비용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 10개 중 회사 중에 7개가 지금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가는 거가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헬스케어의 이 큰 회사들, IBM, 그리고